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매출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1순위가 뭐냐면 1순위가 바로 뭐냐면 정빙입니다. 정빙. 정빙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죠? 정빙.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매출인지 매입인지 정빙이 어떤 건지 그게 가장 먼저 읽어내야 될 정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쉽게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이게 매출 거래인지 매입 거래인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럴 때 정확하게 매출하였다, 매입하였다 하는 그죠? 그런 것들은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래는 항상 정빙을 봐야 돼요. 내가 발급한 건지 받은 건지 그죠? 그걸 가지고 매출인지 매입인지 판단한다. 자,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세금계산서가 가장 기본적인 거래 정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옛날에는 이런 매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끊어받았다 그죠? 그럼 끊어주면 11번 가세요. 51번 가세요. 받은 거는 그죠? 이 유형을 옛날에 했던 두존 프로그램은 다 외워야 돼요. 번호를 클릭하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꼭 찍게 돼 있어요. 근데 K랩은 좋은 이유가 여기 보시면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K랩이 훨씬 더 여러분이 익히긴 좋은데 번호를 몰라요. 제가 수입이 몇 분이잖아요. 수입 그거 오른쪽에 있잖아요. 55번에. 그죠? 요 눈은 아는데 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번호를 익히지 않았거든요. 요거 보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거 오른쪽에 밑에 몇 번째라고 못하니까 55번 수입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말씀드릴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요. 몇 번? 매출이다. 11번 가세요. 받았으면요. 51번 가세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들이 거래하다 보니까 얘가 세금계산서가요. 이 정빙이 좀 까다로워요. 나중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배우게 될 거예요. 서로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기록사항을 의미하는데요. 그걸 일일이 다 적어서 서로 그저 거래를 확인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적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거래할 때 정빙으로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금에서 끊으려면 사업자 등록번호 보내주세요. 받아가지고 뭐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요새는 전자니까 뭡니까? 이메일도 보내주세요. 확인하고, 그죠? 그래서 일일이 적어서 뭡니까? 또 전화해서 뭡니까? 보냈어요. 좀 옛날 같으면 처음에는 성인도 받았어요. 성인 제발 좀 해주세요. 안 해주고 싶은데? 하면요. 확인이 안 되니까, 그죠? 이게, 그죠? 도달했다라고. 그러니까, 법률적 행위가 도달주의거든요.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법을 바뀌어서 뭡니까? 그냥 클릭하는 순간 전송한 걸로 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그죠? 전송한 걸로 보고 봐서인데 문제가 좀 덜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매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요 세 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세 개는 거래가 뭡니까? 국세청에 뭡니까? 국세청에 텍스가 뭡니까? 통보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국세청에 뭡니까? 통보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래는 국세청에서 다 아는 거래가 되는 거야. 그럼 거래를 안다는 말은 우리 현재 구조 자체가 납부세액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뭐가 돼요? 납부세액이 되거든요. 요 구조에서 매입세액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통보가 되니까 이거는 거래를 뭡니까? 거래를 확인을 했으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해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잡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요, 정빙이 다른 정빙은 될 수 없어요. 특수한 경우에 아주 의제 매입세액이랄지 나중에 될 특수한 의제 세액 공제 말고는요, 일반적인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요, 반드시 세 개 중에 하나의 정빙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아니, 네가 매입 시에 거래했을 때 부담했다는 거 알아야지 공제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가 바로 매입세액 공제의 그죠? 요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정빙이 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통보가 됩니까? 텍스 오피스의 통보가 뭡니까? 안 된다 이거죠. 국세청에 영수증으로 끄는 거는요,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뭡니까? 영수증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영수증을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세금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으면 그거를 일반적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다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안 하고요. 영수증 받았으면요. 일반 전표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판단을 우리 시험에서는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구호의 케이스 주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어제 요거 말씀드렸죠. 건배. 이 건배는 뭐냐면 매출자는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정비용을 주지 않더라도 세금을 지금 현재 물건값 받으면서 받은 상태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정비용을 내가 어제 치맥집 얘기했잖아요. 치킨집 할 때 33,000원씩 받았는데 3만원 나의 치킨값. 그래서 3,000원 소비세를 굳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정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나는 지금 정비용도 발행 안 했고 뭐가 있어요? 혹은 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일반 영수증 하더라도 33,000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의 소비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낼 때 내는 있죠. 낼 때 쓰는 그죠? 우리 과세 유형이 14번 건별로 한다는 거예요. 건배 그죠? 그래서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요. 얘는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라는 의미다. 그죠? 그래서 이제 14번 건별은 요 정비가 아닌 거. 그죠? 요거는 현과는 뭐예요? 요걸 현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현금 매출이면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현금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하고 현금 매출은 달라요. 매출을 했는데 그죠? 현금 영수증을 얘는 발행했고 얘는요 그냥 현금만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지금 국세청에 뭡니까? 국세청 텍스 오피스에 뭡니까? 통보가 뭡니까? 통보가 되는 거고 얘는 통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요거는 유형이 뭡니까? 유형이 22번 뭡니까? 현과가 되어는 14번 뭡니까? 건배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 차이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요거를 틀리는 순간 뭐예요? 유형을 틀리는 순간 그냥 할 필요도 없어요.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볼게요. 어제 그 다음에 영세를 볼게요. 영세율은 말대로 세율이 0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영세율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법모형은 수출 제화예요. 직수수출. 수출할 때 간접세를 뭡니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나라에서는 세금 내고 수출하는 나라에서는요. 0의 세율을 정해서 간접세를 다 없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했을 때는 수출이에요. 그러면 받은 거는요. 수입은 과세예요. 영세율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매칭을 하죠.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본 모형을 배우면 익힐 건데요. 국내 단계에서 영세를 미리 적용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국내 단계에서 수출 말고.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끊었다면요. 그죠? 내국 시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끊는 거고, 요거 그죠? 수출은요. 안 끊는 거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끊었다 하면요. 대부분 이렇게 내국 시용장을 발행하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가 나요. 세금 계산서예요? 아니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죠. 그러니까 유형이 달라진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문에는 수출하였다면요. 16분 수출. 내국 시용장 등에 의해서 세금 계산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끊었다면요. 영세. 받았으면 50원 영세. 이렇게 대형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을 우리가 다 한 번씩 느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면세 볼게요. 면세는 말 그대로 세액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서민들이 보통 사용 소비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면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계산서 보여드렸죠. 자, 꽃집이 그죠? 우리가 한우, 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가공되지 않는 식품을 용해하는 사업장이 면세 사업장인데요. 꽃집이 뭡니까? 화원. 꽃집이 뭐예요? 면세 사업자입니다. 자, 꽃집에 갔어요. 꽃을 10만 원치 샀어요. 현금 줬어요. 그리고 정비용으로 계산서를 받았다면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세금 계산서 세금 빠진 거. 계산서 받았으면 유형 몇 번입니까? 여기 면세라는 거 있죠. 53번 면세. 53번 면세는 계산서라는 걸 받아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카드로 끊을 수도 있잖아요. 꽃 사고. 그죠?
그럼 이거는 면세 물품이죠. 그래서 카드 면세를 해서 약어로 뭡니까? 카면이라고 해요. 카면. 카드 면세라고 해요. 카드 신용카드, 그죠? 카드로 면세 물품을 신용카드로 끊었다면요, 카드 면세, 카면 58번. 근데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화원으로 받았다면요, 현면, 현금 영수증 면세, 그죠? 현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영수증으로 그냥 꽃집에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돈 받고 그냥 영수증으로 만약에 교부했고 영수증을 받았으면요, 이거는 뭐예요? 면세 건별, 이렇게. 그죠? 명건이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요 뒤에 붙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면세가 있죠. 유형을 판단하는 걸 한 20문제, 18문제가 해볼 거예요. 그것만 알면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좀 알아야 될 게 바로 불공이 되겠습니다. 불공. 실무적으로도 중요하죠, 그죠? 불공. 불공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공. 여기 보니까 여기 매입 중에 뭔가 불공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뭐 7종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8종인데 가보면 8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는 골드바, 그래서 금지급과 관계된 거니까 그 금 스크랩 이런 거니까 빼고 그냥 현실적으로 가는 건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개념을 조금 알고 해볼게요. 자, 불공이는 뭐냐면요, 매입세액을 부담했어요. 내가 매입할 때 세액을 부담했어요. 그죠? 근데 이 거래가 과세거래해야 되죠. 그죠? 면세면 세금을 부담합니까? 안 하죠. 그죠? 부담 안 했다. 그죠? 근데 이 불공은 뭐냐면 세금을 일단 부담을 했어요. 매입세액을. 그리고 여기 뭡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으면요, 불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자, 불공. 자, 유형의 54번 불공은 뭐냐면, 이 유형은 불공은 만약에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겠다 이 말이죠. 내가 세액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책적인 이유로 뭔가 해주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밑에 보면 위에서 열거한 일정한 매입세액은 실제로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거래 징수 당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죠? 예, 이거 좀 고치세요.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고치세요.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그게 바로 불공제 매입세액입니다. 불공이란 말이 이 말인데요. 그럼 요거는 불공인데, 한번 해보죠.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나중에 이건 막 망각하는데요. 불공이 되려면요, 반드시 뭡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면요, 이게 바로 기본 전제가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매입액이 뭡니까? 여기에 사유에 해당이 될 때 불공제라는 있죠,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뭡니까?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돼요. 불공제 그죠?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불공제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점이 이거예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할게요. 수취했다가 생각해요. 그럼 여기에 판단하는 거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럼 여기 불공제인가 아닌가? 불공제이냐, 그죠? 불공제이면 유형이 몇 번입니까? 54번 불공이 되겠죠.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그럼 불공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불공이 아니라면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유형이 몇 번일까요? 51번 과세, 이렇게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는 유형이 2개 나타나요. 세금 계산서를 끊어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요,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11번 과세.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요,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요 해당 매입액이 뭡니까? 혹시 불공이 아닐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 불공이 하나 나오거든요. 한 10중 8구 나요. 10번 내면 9번은 불공제가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있죠, 이렇게 쭉 유형을 한 것 중에 불공이 없으면요,
아, 그럼 뭔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오고, 아닐 수 있는데 대부분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세금 계산서 받은 것만 딱 찾아봐요. 다시 한번 꼼꼼히 보는 거야. 그러면 자세히 째려보고 있으면 이 유형이 뭡니까? 사유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뭐예요? 그거는 54번 불공이 돼야 돼요. 51번 과세를 하는 순간은 빵점입니다. 요 부분이 조금 있죠. 논점이 좀 있고 여러분이 익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불공제 사유는 여기에 있죠. 이렇게 지금 7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익혀야 될 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4개 정도만 익히면 되겠습니다. 별표 칠한 거 있죠? 그 별표 2개 있는 거는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별표 하나는요. 그죠? 어쩌다가 나오는데, 어쩌다가 나오는 여기 좀 어려워요. 근데 세무 2급까지 커버하면요. 우리 VAT를 살짝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짝 하다가 진하게 할 거니까요. 세무 2급까지 하니까 이건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한 논점을 어렵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유형을 익힐 때 있죠. 요거 한번 보자 이거죠. 나머지는 살짝 몰라도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아요. 내가 컴퓨터를 매입했어요. 100만 원인데 내가 10만 원의 매입세액을 부담했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요거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이 매입액을 어디에 사용해야 돼요? 우리 업무에 사용해야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컴퓨터가 말이죠. 사장 집에 그저 애들 그저 책상에 있다면요. 사고가 한 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현실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그죠? 세액을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과 관계없는 매입세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뭐 충분히 이해될 거고요. 두 번째 볼게요. 토지에 관련된 있죠. 매입세금은요. 그죠? 공제해주지 않아요. 근데 토지의 매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세 면세를 정확히 배울 때 배우게 되는데 토지의 매입은 면세예요, 면세. 토지를 사는 거는 이쪽 과세가 아니고 면세인데요. 이거 지금 몰라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뒤쪽에서 배워야 돼요. 근데 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볼겠습니다. 이 자본적 지출은 바로 취득 부대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 있죠? 부동산 중개업소는 과세사업자입니다. 과세 용역을 그죠?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부동산 임대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그죠? 그걸 소비한 사람한테 소비세를 걷어가 뭡니까? 그렇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1억 토지를. 그런데 이 토지를 어떻게 취득했냐면요. 이 부동산 중개사를 끼고 그죠? 취득해서 500만 원을 뭡니까? 우리 중개 수수료 지급하였다 가정할게요. 그럼 나는 내 입장에서는요. 500만 원 주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공급한 금액은 500이지만 내 입장에서 그걸 소비했으니까 소비세를 같이 내줘야 되거든요. 그럼 550을 줄 거라고요. 그리고 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 500만 원 있잖아요. 500만 원 중개 수수료에 내가 소비한 50만 원 있잖아요. 그 세금을 부가치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를 위한 이sek일까요? 토지 취득을 위한 이sek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취득 부대 비용으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지출이 뭡니까? 누구를 위한 거? 토지를 위한 거는 공제해주지 않아요.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면세 규정을 정확히 좀 배워야 되니까 지금 당장 뭡니까? 하여튼 토지에 관계된 매입세금은요. 안 해준다 정도로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대부분은 얘 둘이가 나와요. 이런 것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서 낯설어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중요하다고 한 거고 시험에 80% 90% 다 2개 중에 하나 나와요.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접대 관련 매입세. 우리가 접대비를 우리 직원들하고 뭐 거래대사람하고 접대를 했다 가정할게요. 그리고 요새는 신용카드 끊죠. 그러면 뭡니까? 안 돼요. 불공이 됩니까? 불공이 안 돼요. 네, 그죠? 신용카드로 하면 불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접대를 하고 세금계산 받아야 돼요. 받았다. 받았는데 접대 관련 매입세금은요. 공제해주지 않아요. 만약에 접대를 100만 원 했다. 근데 내가 부담한 세액이 10만 원이다. 그럼 110만 원을 결제했죠. 그
그리고 세금을 받았다 가정할게요. 그죠? 그러면 요때 부담한 매입세액 100만 원은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엄밀히 따지면 해줘야 돼요. 접대를 해서 새로운 부가치 창출에 기여했다라면 해줘야 되지만, 우리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접대 관행 자체가 음주 가물을 유발하고, 그죠? 이 소비 항문화에 조장한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이걸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접대 관련, 또 특히 이런 게 나와요. 거래처, 그죠? 거래처의 허가장의 돌잔치에 뭔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물을 줬다는 둥,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나오면 접대비와 개연성을 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죠? 승용 자동차에 대한 우리가 구입과 취득과 유지, 그 다음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데 실무적으로 꽤 중요합니다. 요거를 조금,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 영업부에서 차가 필요해요. 영업부에서 차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차는요, 오로지 어디에만 사용을 예정하냐면요, 영업부 업무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차를 구입했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소나타를 구입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업무용일까요? 비영업용일까요? 영업용일까요? 비영업용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업무용? 업무용? 근데 이 얘기는 너무 좀 길어요. 이거 하면 안 되니까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